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정훈입니다. 주요 업무 과제 세 번째가 경제를 살리는 법무 정책이었습니다. 맞죠? 네, 이 경제라는 말이 특정 경제 집단만은 아니고 바라건대 우리 국민 모두의 먹고 사는데 좀 도움이 되는 법무 정책이다. 뭐 이런 얘기겠죠. 서민과 민생을 중심으로 한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대통령께 업무 보고하시면서 나온 언론을 보니까 이제 범부처 경제 행정 규정을 좀 완화해라. 그래서 경제 형벌 비범죄화해라. 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맞죠?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네. 다만 근데 말씀 올리면 그게 이제 기재부에서 주관하여서 저희랑 같이 하고 있는 경제형벌 그 TF의 네, 저도 그거 알고 있고요. 제대로 하라라는 취지였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기재부하고 법무부가 공동 단장이던데 맞죠, 차관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공동 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경제 범죄라는 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경제를 한 사람이라 첫 번째가 여기서 얘기하는 국민의 안전과 뭐 환경에 위배된 건데요. 이런 범죄 이제 거의 없습니다. 못 먹을 색소 타가지고 눈깔 사탕 만들어서 애들 죽이는 이런 거 없어요. 길거리에서 떡볶이 먹어도 죽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이런 범죄 이제 거의 없는데 지금 가장 지금 많은 범죄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입니다. 담합, 독과점 뭐 이런 것들이죠. 장관님 이런 것도 형벌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다만 그걸 어떤 그 죄명별로 카테고라이징한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의원님과 저희가 충분히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범죄적인 성격들, 경제범죄, 배임 횡령, 주가 조작 이런 거를 무슨 과태료로 하겠습니까? 그렇지 네. 않습니다. 재계가 요청한 게 공정거래법, 상법, 근로기준법들을 대폭 축소해달라고 했습니다. 공정거래법도 보면 형벌 규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포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도 네. 많이 나지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핵심적인 할 때 좀 문제. 답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시장 질서 교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낮추는 건 아니다. 차관님도 고개를 끄덕이시고 장관님도 끄덕이십니다. 기본입니다. 세 번째가요. 저는 가장 중요한데 경제 질서 또는 경제 관련 규정은 소위 자본과 노동의 몫을 분할해 나갑니다. 경제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본이든 노동이든 시장이 기여한 만큼 몫을 가져가는 게 맞겠죠. 소위 부가가치를 창출한 만큼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건 맞죠?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정한 거죠. 근데 그것이 여러 가지 현실상 어그러지기 때문에 노동을 보호하기도 하고 자본을 보호하기도 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이런 규정들을 위반한다는 것은 게임의 룰 자체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 어떤 기업이 분식회계를 해서 3조 원의 이익을 5조 원으로 뻥튀기를 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거는 뭐 형벌 범죄와 비범죄와 감량 이런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식회계를 했는데 제가 어찌 보면 분식회계 기소를 제일 많이 하는 검사일 텐데요. 그렇죠. 당연히 그건 자본시장과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중범죄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공인회계사 출신이라 회계를 조금은 압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래서 특히 분식회계의 경우에 저는 대우조선해양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분식회계 해가지고 왜 분식회계 했냐 물어봤더니 최고 경영진 연임하고 임직원들 보너스 받으려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임직원에는 정규직만 들어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조가 시위를 했습니다. 뭐 몇십일 해가지고 지금 풀었습니다. 260만 원의 4대 보험을 못 받았다고 하니 최저임금 간당간당한 수준입니다. 아마 장관님하고 저하고 이 수준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어서 우리는 아마 이런 삶을 정확히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솔직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문제는 자본과 노동의 분배 질서가 본질적으로 흔들렸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진들은 3조에서 5조로 뻥튀기를 하고 이걸로 돈잔치를 벌이는 이 시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20몇 년을 일한 이 상황에 있을 때 과연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도 엄격해야 되고 누구에게도 조금은 따뜻해야 될지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법무부는 Ministry of Justice라고 하죠. 예. 교육, 보건, 복지, 교통과 달리 정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움직이는 기준은 꼭 정의만이 아니라 저는 따뜻한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한 굳이 표현하면 사랑, 따뜻함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Ministry of 사랑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부처가 우리 사회가 약자들에 대한 배려는 기본으로 깔고 가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법무부도 공정을 법치를 주관해야 되지만 공동체를 위한 배려도 기본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 맞죠?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는 건 정부에서 어제 끝난 대정부 질문에서도 계속 엄정한 법의 기준, 엄정한 법에 적용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맞죠? 이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토리를 다 이해하시면 소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몇 년 동안 최저임금도 못 받고 살한 거에 대한 정상 참작에 대한 목소리가 좀 나와야 우리 사회가 우리 대통령께서 경제사범들, 경제형벌들, 기업인들일 텐데 주로 이분들 형벌 낮춰주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약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자태,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비범죄화시키겠다. 이래버리면 과연 이 정부가 자본과 노동 또는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를 너무 편가르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들지 않을 수가 없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지금 말씀 대우조선 사태에 관련해서 대우조선도 그렇고 전체적인 기조를 예. 말씀드립니다. 뭐 아시겠지만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CEO를 구속하고 기소한 건 그것도 제 사건입니다. 제가 한 건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하셨습니다. 무슨 그게 노동자를 에 대해서만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지 않다는 건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도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청 하청 문제에 있어서 어떤 불합리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그게 어떤 그 CEO가 사실상 산업은행에서 재벌처럼 운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연임이라는 어떤 그 연임과 그로 인해서 파생할 수 있는 떡고물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분식이 말도 안 되게 이어진 거고 그게 조선업 사이클에서 사이클이 좀 떨어진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건설업에서의 회계 방식을 이용해서 분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분식을 한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하청 노동자들이만 그게 전가됐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야 정말 어렵겠구나라는 마음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단계에서 저도 이제 뒤에서 서 있었지만 다만 정부 입장은 이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차적인 어떤 쟁의 과정에서 불법이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저희 정부 입장에서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것은 불가피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제가 법을 지킨다는 것에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자발적인 타협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까지 그 부분의 어떤 사후 정황, 형사 처벌의 문제는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신청하고 경찰이 청구한 체포영장도 법원에서 그런 판단을 했을 겁니다. 타결이 되지 않았다면 발부했겠지만 타결이 됐다면 상황의 변화가 생긴 것이니까 그런 상황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 상황 변화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역시 법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법치 저희가 말하는 법치 법의 엄정함에는 그 부분도 포함되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상 참작하기 위한 목소리를 좀 내주실 거라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민 정책,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 아까 발표하신 업무 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니까 불법 체류 외국인 감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불법 외국인이 한 40만 정도 되는데 예. 얼마나 감축하고 어떻게 감축할 계획이십니까? 구체적으로 어차피 어제 대정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는 사실 전원 불법이니까 불법 상태 해소하는 게 맞는 것인데요. 다만 그렇게 됐었을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거기에 맞춰서 적정 수준이 얼마만큼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집중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석을 마치게 되면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말할 부분은 또 성격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의원님께 따로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과정의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도 또 아주 강력하게 엄정 조치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 현실하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대정부 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비자 무관은 일반이 되었습니다. 한두 사람의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과연 현실적인가라는 제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지금 제도들 많이 만들고 계십니다. 예. 소위 고학력, 고능력 분들에게 대해서 네거티브 비자 도입하겠다라고 하시고 계절 근로자에서 지역 특화 비자도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느낌은 이 40만 불법 체류자를 해결하기 전에는 이 새로운 분들을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이분들과 섞였을 때 굉장한 부작용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들이지만 이 40만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정책을 이렇게 귀찮다 이러지 마시고 획기적으로 한번 풀어낸 다음에 이미 이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런 경력이 없으면 한국말도 좀 하고 한국 음식도 알고 우리 사회에 좀 적응한 그런 교통카드락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좀 애매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 이민 정책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실은 법무부에서 자료 요청을 좀 했었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당황했던 게 법무부에서 외국인 집중 거주, 외국인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 명단을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주셨는데 예. 절대로 대여비래요. 왜 이게 절대로 대여비해야 될까요? 외국인 밀집 지역의 발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어떤 이 대중의 감성이 분명히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역적인 반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게 꼭 불합리한 비판해야 될 만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할 부분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이 밀집 지역 된 지역을 뭐 이상한 지역으로 편화해서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거나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아프면 아픈 것입니다. 거고 예. 안 좋으면 안 좋은 거고 실은 제가 읽어보니까 국회에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때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거는 국가안보의 문제인데 외국인이 어느 지역에 많이 사는 게 국가안보의 문제입니까? 다만 이제 그것을 그렇게 공개했었을 때의 공익적인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솔직히 그 의원님께서 요청한 자료가 나가는 자료 것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의원님께 어떤 비공개를 저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비공개를 합니다. 예, 다만 부탁드리면서 한번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찾아보시죠.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이 오래 많이 사는 지역에 대한 부담감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이미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자랑스러운 통계가 아니라고들 생각합니다. 현실에 있는 통계입니다. 네, 선거에서 이긴 시장님들, 군수님들이 우리 지역에 외국인 많이 산다가 홍보 자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외국인에 대한 지금 거부감, 부담감이 지금 이미 상당 부분 올라왔다는 소리거든요. 이거에 대한 접근 없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역 비자를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사람 인구 감소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예. 그럼 이건 약간 이분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이런 정서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한국 사람 안 가니까 외국인이라도 데려다 놓자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서울 수도권은 한국 사람들로 살고 이럴 순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쉬쉬한다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공개할 수 있을 만큼 공개하고 또 이분들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야지 마치 외국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솔직히 어느 지역에 외국인 많은지 우리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정보들을 좀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노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짧게 답변할 시간을 주시면 제가 1분만 네, 답변하십시오. 말씀하신 취지에 대단히 공감하고 의원님께서도 이거 대단히 어려운 난제라는 점에 공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민 정책을 총괄할 이런 난제를 답하고 연구할 만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서로 간에 핑퐁 치듯이 다른 부처로 넘기면서 해결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걸 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고 다만 이 부분이 무조건 외국인을 수용하겠다, 무조건 배척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국가 백년 대계를 같이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저희가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구할 것이고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반영하겠습니다.